I'm gonna put my booty where, booty where, booty, booty where. I'm gonna put 서재원, my booty where. Somebody, booty, booty where. 김강준, 김종민, 장인예. I'm gonna put my booty where, booty where, booty, 리딩 booty 온 where. 라이브. Put my booty 반갑습니다. where. Somebody, booty, 안녕하세요. booty where. 오늘은 저희 특별 게스트 분이 저희 ONL에 출연해 주셨네요. 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빌딩 로드뷰의 최순환 팀장입니다. ONL 방송 즐겨보고 있는데요.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순환 팀장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제 곧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연휴도 많고 가족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오늘은 그에 맞는 상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가족분들끼리 시간 보낼 때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가족은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합니다. 저는 뭐 집에서 애 봅니다. 유부남이셔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희 가족은 보통 여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화랑은 좀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극장에서 연극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소극장 하면은 혹시 오늘 상권은 대학로 상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가족들 뿐만 아닌 연인들도 많이 찾는 상권, 대학로 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장 뿐만 아닌 상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온 라이브! 안녕하세요. 60초만 이야기하는 60초 브리핑 장인의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입니다. 위법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걸 합법화하는 과정을 양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양성화를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행 강제금 부담. 위반 건축물에는 매년 벌금처럼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분리. 매수자 입장에선 풀 레버리지가 어려워지고 매도자 입장에선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계약 당시엔 위법 표시가 없어도 잔금 직전 또는 후에 갑자기 위법 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에 안녕하세요. 먼슬리 업데이트 김강준입니다. 4월 먼슬리 업데이트. 오늘은 대학로 상권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 도시문화 정책 전문가 최순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로는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리로 알려져 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학로는 1980년에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연극의 메카로 불렸지만 최근에 상업화와 함께 정통적인 문화 콘텐츠가 밀려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새로운 창작자들이 소극장을 넘어 다양한 형식의 예술활동, 예를 들면 거리예술, 인터랙티브 전시 등을 시도하면서 공간의 정체성이 확장되고 있죠. 네, 흥미롭네요, 교수님. 대학로 상권의 최근 변화 중에서 주목을 할 만한 흐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청년 창작자와 예술 스타트업들의 입주입니다. 특히 예전 소극장이나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 작업 공간, 실험 무대, 그리고 독립 출판 공간 등이 생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공공주도의 도시재생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과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 재정비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상권 회복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되찾으려는 흐름이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실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김종민 특파원이 대학로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불구하고 연극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관광객들의 연령층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주말엔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럼 요즘 대학로의 대표적인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술과 커머스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보고 나서 바로 옆 독립출판 굿즈숍이나 아트카페에서 연극과 관련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배우가 직접 운영하는 와인바나 소규모 갤러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죠. 또 하나는 관광 콘텐츠의 다변화입니다. 대학로를 단순 공연거리로 인식하던 예전과 달리 문화체험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럼 투자자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대학로는 단순 소비 상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기반 상권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 다릅니다. 소규모 예술 창작자와 협업하는 로컬 브랜드, 공공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등이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임대료 상승이나 주차 문제, 상권 주말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로는 단순히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 문화의 실험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상권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상권, 대학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준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 순환 팀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진짜로 좀 교수님 같았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8, 90년대에 상권부터 현재 트렌드까지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았어요. 어디 학교 교수님이신 거죠? 에이, 교수님이라고 하기엔 어려워. 보이시지? 요! 연배라뇨. 그래도 제가 아는 지역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대학로 상권에 대해 설명드리니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ONL 게스트로 또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네, 순환 팀장님은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0초 브리핑 내용 위반 건축물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내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매매 계약 시 대출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분 안에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로 상권 오랜만에 젊음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학로 상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온 라이브!